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발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히라가나를 학습했는데 그 히라가나를 뒤에 지금 미리 적어놨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가, 기, 구, 개, 코, 사, 시, 수, 세, 소, 다, 지, 즈, 태, 토, 나, 니, 누, 네, 노, 하, 히, 후, 해, 호, 마, 미, 무, 매, 모, 야, 유, 요, 라, 리, 루, 레, 로, 와, 오, 응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쓰면서 외우셨나요? 발음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쓰면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히라가나가 다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요 글자들은 어떤 다른 발음이 섞이지 않은 맑은 음이라고 해서 정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음의 히라가나만으로도 묶여서 단어가 형성될 수 있지만은 일본어 발음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 정음에 타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타금. 타금이라는 것은 모든 글자에 붙는 것이 아니고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 붙습니다. 자, 타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탁점이 붙는데, 자, 탁점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습니다. 요 탁점이 붙었을 때 이 그 카행, 사행, 타행, 하행은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다 붙여봅시다. 자, 조금 전에 그 탁점이 붙기 전에 발음은 가키쿠케코, 사시스세소, 타치츠테토, 하히후헤호였습니다. 탁점을 붙이고 나면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가, 기, 구, 게, 고. 다시 가, 기, 구, 게, 고.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다, 지, 즈, 데, 도. 다, 지, 즈, 데, 도. 바, 비, 부, 베, 보. 바, 비, 부, 베, 라는 발음이 됩니다. 예, 탁점이 붙어서 타금의 발음을 내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런 맑은 발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가기구게고와 바비구베보는 상관이 없는데 자지즈제조와 다지즈데도는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시면서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자, 다 분명히 다른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 탁점이 붙은 것과 지에 탁점이 붙은 것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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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스에 탁점이 붙은 것과 지에 탁점이 붙은 거는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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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자, 요거는 세에 탁점이 붙은 거 제, 태는 네. 제, 네. 분명히 다르죠? 조, 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요 두 개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발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일본어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제가 늘 쓰는 설명이 있는데 한국어에
이런 발음들과 비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이지만은 발음을 할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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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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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름 발음 쪽을 길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에 발음 쪽을 짧게 한다. 분명히 발음이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시에 탁점이 있는 것과 치에 탁점이 있는 거는 발음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와 같은 정형화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바라기 할 때 그 해바라기를 해라고 쓰지 해라고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형화해서 외워진 어떤 그런 단어들이 아닌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해순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지을 때 해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남성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해성 이런 말 하죠. 근데 해성, 해수라고 발음을 해서 내 이름은 김혜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는 김혜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의 이름을 얘기했던 분이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에입니다 라고 고쳐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어도 시와 치의 탁점과 치의 탁점은 같다고는 할 수 없고 한 번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발음을 할 때 사실 굉장히 혼돈이 있는 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사실 발음이 똑같다라고 교육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나 자 다시 본다면 여러분 이 탁점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탁점이 없는 상태에서 시 발음을 하면서 거기에 점이 붙었어요. 그럼 그 발음을 하는 겁니다. 지. 그리고 항상 같이 발음하는 건 아니죠. 다른 단어에서 이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치, 치 이 발음에 탁점이 붙으니까 치라는 의미에서 일로 바로 연상을 해가지고 지라고 발음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시에 탁점이 붙었다, 치에 탁점이 붙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발음을 할 때 시에 탁점 하면 시니, 니고리, 시니, 나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쓰기 때문에 자 거의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를 외울 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외울 때 확실히 외우셔야 됩니다. 얘가 스의 탁점이 있었는지 쯔의 탁점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탁은 총 20개 글자였습니다. 20개 글자. 탁음 20개 글자 외에 이제 반탁음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반탁음이라는 발음은 딱 5개만 붙습니다. 여기에 하, 히, 후, 해, 호는 반탁음 뭐냐? 자 동그라미가 붙습니다. 동그라미가 붙어요. 이 동그라미가 붙는 발음을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 히, 후, 해, 호 탁음이 있을 때, 탁점이 있을 때는 바, 비, 무, 배, 보. 자, 이렇게 반탁음이 붙었을 때는 파, 피, 푸, 페, 포. 파, 피, 푸, 페, 포.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파, 피, 푸, 페, 포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파, 피, 푸, 페, 포라는 보통 피음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 내지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어떤 발음의 단어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좀 세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빠, 삐, 뿌, 빼, 뽀. 자, 우리는 파라는 글자와 빠라는 글자가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하고 빠가 어떻게 똑같아?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어는 문자 자체가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빠삐뽀빼뽀나 파삐뽀빼뽀나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방금 얘기했죠? 단어 학습할 때 내지는
뒷발음이 센 발음이 오느냐, 어떤 앞발음에 대해서 또 부드럽게 연결을 지으면서 좀 덜 강하게 발음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일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의 어떤 장애물이 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것이 존재한다. 발음이 이렇게 존재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게 이제 타금과 반타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요음이라는 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히라가나 공부할 때 아이우에오, 맨 위에 있던 아이우에오는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쯤에 있었는데 야, 유, 요라는 글자, 자 기억나시죠? 야, 유, 요라는 글자가 이게 반모음에 해당이 되는데, 요 글자가 정상적인 글씨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이 작아졌을 때 그 앞에 오는 글자하고 붙어서 하나의 한 박자의 발음을 냅니다. 그럼 앞에는 뭐가 오느냐면은 앞에는 이음이 옵니다. 이음. 그러나 모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이음을 여러분 어떤 게 있었는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 키, 시, 쥐, 니, 히, 미, 리,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키, 시, 쥐, 미, 히, 미, 리. 요런 이음에 어떻게? 야, 유, 요가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집니다. 요 크기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자꾸 글자를 크게 써요. 이 글자를 크게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 야가 키하고 야가 붙으면 여기 한 박자로 발음을 같이 내서 키, 야, 캬, 캬 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크게 써버리면 키야가 됩니다. 키야. 발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요음이 들어가는 단어는 분명히 야, 유, 요를 작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 써볼까요? 요, 야, 유, 요, 야. 자, 우리가 키라는 글자가 키 말고도 여러분 탁점이 붙었죠. 붙을 수도 있었죠. 그죠? 기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는 글자 있습니다. 시에 탁점이 붙을 수도 있어요. 있을 경우에.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자, 히라는 글자는 이렇게 히도 있을 수 있지만 비도 있을 수 있고 반타금이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붙는 거를 3개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야, 유, 요, 야, 또 유, 요, 야 이렇게 써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걸 같이 묶어서 하나의 발음으로 한 박자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야음 같은 경우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앞에 키라는 음에 야가 붙었으니까 캬, 캬가 되겠죠? 자, 뒤에 거 시에 유가 붙었어요. 자, 이거를 한글로 표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내가 한글로 표기를 내주면 이걸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슈이, 슈이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일본어 발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슈라고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히라가나 글자를, 그러니까 글자를 외웠다, 청음을 외웠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타금, 반타금, 요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키의 야니까 캬, 캬, 캬. 자, 시의 유니까 슈, 슈, 슈. 치의 요니까 조, 조, 조. 니의 야니까 냐, 냐, 냐. 히의 유니까 휴, 휴, 휴.
니에 요니까 묘, 묘, 묘. 니에 야니까 랴, 랴, 랴. 니에 유니까 규, 규, 규. 지에 요니까 조, 조, 조. 피에 야니까 펴, 펴, 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지금 읽어봤는 이런 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어의 발음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타금, 반타금, 요음이었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초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단어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 지워봤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초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금은 우리가 파, 쥐, 쯔라고 써봤던 쯔라는 글자 있죠. 쯔입니다. 이 쯔가 이 큰 글자보다 다 작아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라가나 글자는 자꾸 작아지네요. 탁점도 붙고 뭐 반타금 동그라미도 붙고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다 작아지나요? 하는데 다 작아지진 않고 작아질 수 있는 건 요음, 야, 유, 요. 그 다음에 초금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초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초금이 먼저 나와서 단어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물론 이 초금 뒤에 뭐 정상적인 글자가 오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초금 앞에 뭔가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금을 끝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의성어 같은 경우에는 자, 초금이 으입니다. 그러면 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있는데 보통 단어에서는 초금 뒤에 분명 어떠한 글자가 옵니다. 요랬을 경우에 앞 글자의 초금은 받침 형태로 이해를 하는데 그 영향은 뭐 뒤에 오는 글자의 영향을 입습니다. 뒤에 오는 글자의 영향을 입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 설명하고 연결을 해서 네 가지로 보는데, 자, 1, 2, 3, 4. 발음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초금이라든가, 또 조금 있다가 설명하게 될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 이해는 어려워요. 이해는 어려운데, 그 발음하는 어떤 공식을 외워서 일본어를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어라는 것이 그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들이 쉽게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모국어가 완성된 우리 한국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뭐지?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 본과 들어가고 단어를 따라 읽고 그죠? 단어를 뭐 써보고 이러면서 이 발음이 왜 이렇게 날까? 라고 해서 다시 막 앞쪽으로 찾아보고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혹 있더라도 그럴 경우에 앞에 찾아보고 이래서 이렇게 발음을 했잖아 라는 설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본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이제 기역 발음과 시옷 발음과 디귿 발음, 비읍 발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역 발음이 난다는 건 뭐냐면 뒤에 그 카행의 글자가 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물음표를 했는 부분에 카행의 글자가 와야 합니다. 자, 카행이라는 건 카, 키, 쿠, 케, 코가 되겠죠. 이 카, 키, 쿠, 케, 코가 요 물음표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얘는 기역 발음을 내라라는 거예요. 자, 단어를 두 개만 이제 뽑아왔는데, 자,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히라가나, 가능하면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 자, 읍이라 했죠? 하.
요 발음.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일부러 골라왔습니다. 자, 하 받침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했죠? 키, 리. 그죠?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조금 뒤에 보니까 키가 왔어요. 키가.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키가 왔다. 그럼 무슨 발음으로 내라? 기역 발음으로 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발음을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얘가 한음이기 때문에 하키리, 하키리가 돼요. 그런데 이 초금은 아까 요음하고 다르게 요 자체가 한 박자의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엄격히 말하면 한 박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뭐 한 80%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빨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음을. 그래서 요 발음을 할 때 하, 으, 하, 시간이 있어요. 하, 키리, 하키리, 하키리. 하키리가 아니고 하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얘는 유죠. 유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쿠가 나옵니다. 가키, 쿠, 케, 코, 쿠. 가행이 있으니까 기역 발음이네. 그죠? 쿠, 리. 마찬가지. 두바. 유쿠리가 아니고 유쿠리. 유쿠리. 천천히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확실히란 단어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키, 쿠케, 코음이 있을 때 기역 발음이야 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내가 즐겨하는 발음의 그 설명이 있는데 보시면 자 보세요. 하. 자 초음 둡니다. 키. 리. 보이나요? 자 유. 쿠. 리. 어차피 이 발음을 하고 나면은 이 발음은 뒤에 오는 그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입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 발음이 뒤에 발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계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발음의 첫머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한글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걸 받침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뒤에 오는 기억을 받침이라고. 이런 한국어가 어디 있어요? 한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은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읽잖아요. 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키리, 유쿠리. 그죠? 아까는 기억에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이 가키, 쿠케, 코, 음이 오면 앞에 기억이야 이렇게 기억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초음은 자체가 한 박자가 나야 됩니다. 자, 지우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시오음을 내라. 시오, 스 우리가 사, 시, 스, 세, 소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초음 뒤에 사, 시, 스, 세, 소가 오면은 그 초음을 시오음으로 기억을 해라. 단어는 자, 두 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의 타점이죠? 자. 그죠? 얘는 시입니다. 얘는 개, 얘는 새, 얘는 키. 보시면 앞 글자의 받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오는 발음에 영향을 입습니다. 그래서 시가 왔습니다. 새가 왔습니다. 시가 왔습니다. 새가. 자, 사행의 글자가 왔을 때는 시옷이라고 기억을 하랍니다. 자, 시옷. 그래서 그러나 얘는 한 박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지라는 단어는 발음을 자, 시간을 좀 끕니다. 자, 으, 시. 부드럽게 자시.
그죠? 캐읒 새끼. 캐새끼. 자, 이거는 조금 전에 한글로 설명했는 것도 상관이 없죠. 보시면 자, 조금 뒤에 시가 있어요. 이것도 시옷이에요. 얘도 시옷이고 동일합니다. 그죠? 얘도 조금 뒤에 새가 있죠? 동일합니다. 잡지라는 단어, 자씨, 자씨. 결석이라는 단어, 개새끼, 개새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귿음을 말하는데 이 디귿음은 타, 지, 즈, 테, 토, 앞에서 디귿음을 냅니다. 타, 지, 즈, 테, 토. 자, 디귿음을 냅니다. 단어는 자,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단어 쪽으로 요 단어 요거는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자, 치에 요가 붙었어요. 초. 그죠? 얘는 토. 받침. 자, 키, 태, 받침. 일대. 자, 여기 보면 디귿음이라고 했죠? 다치즈 테토는 디귿음이에요. 디귿. 그러나 한 박, 두 박, 세 박. 한 박, 두 박, 세 박. 천천히. 자, 초, 으, 또. 초, 또. 초, 또. 자, 키, 으, 태. 기대. 때는 우표고요. 조또는 여러분이 흔히 들어봤는 조또마테 쿠다사이 잠시 기다려주세요 할 때 잠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자 비읍음이 있습니다. 비읍음은 뒤에 파, 피, 푸, 페, 포 행이 왔을 때, 즉 파행이 왔을 때입니다. 파, 피, 푸, 페, 포가 왔을 때입니다. 자, 단어는 자, 봅니다. 이 받침, 파, 동그라미, 하에 동그라미, 이, 그 다음에 시, 호에 포, 받침. 자, 뒤에 보니까 바피푸페포가 왔습니다. 그럼 뭘로 내라? 비읍. 한글로 이해해도 뒤에 피읍으로 생각해도 발음이 비슷하겠죠? 자, 두바, 세바. 그죠? 두바, 세바. 가득, 요거 있네요. 네바. 가득, 많이라는 단어. 이빠이. 꼬리, 십보. 자, 지금까지 초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초금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발음을 할 때 여러분 일본인들은 이렇게 앞에 발음해주고 윽 발음하고 뒤에 발음하는데 연결해서 부드럽게 박자를 가지고 넘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음 응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히라가나 공부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써봤는 글자 있죠? 그게 응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를 하네루 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자체를 발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발음. 자,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어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발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음, 청음, 뭐 타금, 반타금, 초금 다 모아도 제일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 발음은, 즉 응은, 하네루음은 네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하나는 미음 발음, 하나는 니음 발음, 하나는 이응 발음, 나머지 하나는 니응과 이응의 중간 발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설명만 어렵습니다.
역시 발음을 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초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초금도 앞에 어떤 글자가 오고 자, 뒤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요 자체가 그 초금이 뒤에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입어가지고 이 앞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응도 자 있습니다. 앞에 어떤 글자가 올 겁니다. 응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어는 없죠. 자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4번과 같은 발음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자 아무것도 없지 않을 때 뒤에 뭔가 왔을 때 어떠한 글자가 왔느냐에 영향을 입어서 마찬가지 앞 글자의 받침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금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응이라는 뒷글자가 뭐가 왔을 때 보시면 마, 바, 파, 행의 글자가 왔을 때는 이 응이 미음 발음으로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마행이 뭐예요? 자, 마행은 마, 미, 무, 매, 모. 바행은 바, 비, 부, 배, 보. 파행은 파, 피, 푸, 페, 포. 15개의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가 왔을 때는 미음 발음으로 발음을 해라.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발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보시면, 요거는 태. 히라가나 자꾸 읽고 써야 됩니다. 태. 받침으로 기억을 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후의 동그라미. 푸. 푸. 뒤에는 라. 뒤에 보니까 푸푸푸푸푸. 파피푸가 왔네요. 파행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미음으로 발음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초금과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의 박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 응, 푸, 라 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응을 미음으로 자 다시 말해서 템푸라, 템푸라 여러분이 흔히 템푸라, 템푸라, 템푸라 라고 하는 튀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사 받침입니다. 뒤에 보면 포가 왔죠? 포 맞습니다. 자 뒤에 포가 왔는 건 파피푸페포 미음 발음입니다. 그러면 사 두 박자에 포 하면 이거를 이 포라는 발음에 맞춰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삼포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도 많이들 쓰고 있어요. 산책 가자라고 할 때 삼포 가자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가끔씩 들어봤던 발음이 있죠. 산보 가자, 산보 가자. 그 산보에 해당이 돼서 산책이 됩니다. 왜 뽀라고? 아까 얘기했죠. 반타금 동그라미 붙었을 때 파피푸페포라는 거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 그죠? 그리고 어떤 또 외래어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파피푸페포와 동일시하고 그 발음의 구분은 단어를 외울 때 내지는 문장을 기억할 때 그럴 때 확실히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산책은 산보입니다. 산보. 두 개 더 볼까요? 단어? 이게 그 발음에, 즉, 이 응에 해당되는 발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4개씩 가지고 왔습니다. 에, 응, 히, 동그라미, 피, 즈. 에, 응, 피, 즈. 자, 요렇게. 뒤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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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그럼 뭐라고? 미음 발음을 내라고. 그래서 이 발음이 엠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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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이 되겠어요. 마지막 자, 토, 응, 모, 바비부베보, 바비부베보. 자, 미음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톰보,
톰보, 톰보. 잠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바파행 앞에는 미음 발음이 난다. 미음 발음이 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음 발음인데 니음 발음은 자, 지워졌죠? 자, 타, 다, 나, 라행. 자, 타, 다, 나, 라행. 자, 사행은 사시스세소. 자행은 자지즈제조. 타행은 타치츠테토. 다행은 나지즈데도. 나행은 나니누네노. 라행은 라리루레로. 총 개수가 몇 개예요? 30개죠. 이 30개의 글자가 요 뒤에 응 뒤에 왔을 때 앞에 오는 응은 받침으로 니응으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좀 전에 이 발음의 어떤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일본어를 발음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발음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학습 기간이 길면 길수록 스며드는 거죠. 내 것으로,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의 어떤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본과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 탁점, 니, 사, 탁점, 자. 자는 여기에 있죠? 자지즈제조.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니은 발음으로 해라. 긴자.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응이 하나의 박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자, 긴자. 일본에 백화점이 많은 번화가죠. 그죠?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긴자. 자, 그 다음에 오, 응, 치, 타, 지, 즈, 테, 토. 자, 어떻게? 오, 응, 온치, 음치. 우리도 음치라고 그러죠? 얘들도 온치. 그, 일본어로 우리는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을 보고 기계치라 그래요. 그죠? 일본어도 기카이 온치라고 해서 기계음치라는 표현도 합니다. 나중에 그런 단어도 접해볼 수 있겠습니다. 2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토의 탁점, 토의 탁점 어디 있습니까? 나지즈데도 니은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오, 온도. 우리하고 같습니다. 일본어는 한자어를 쓰는 나라, 그죠? 한자를 가지고 이제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단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습니다. 우리도 온도라 그러죠? 일본어도 온도. 그 다음 나, 이. 뒤에 나니누네노 여기 있죠? 나니누네노. 자, 니은 발음 안내가 됩니다. 안내. 그래서 일본어를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은 사실 한자 때문에 일본어가 너무 어려워요. 내지는 이제 한자 때문에 결국 일본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힘든 부분을 조금만 참고 견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어휘가 본인이 습득되어 있다면은 이 한자어를 같이 쓰는 어떤 나라들이기 때문에 훨씬 그 영어나 그 유럽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빨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한자는 단점이자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가행입니다. 카가행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카행이라면 가키쿠케코, 가행이라면 가기구게코가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 앞에 오는 글자의 받침으로 해서 이응 발음을 내라라는 거죠. 자, 카, 코, 쿠. 카,
가키쿠 개코. 뭐라고? 이응 발음? 강코쿠, 강코쿠, 강코쿠. 한국이 됩니다. 한국, 한국. 자, 리, 고, 가기국의 고, 가기국의 고, 리, 고, 링고, 링고, 링고. 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 가, 쿠, 가, 쿠, 온가쿠, 온가쿠, 온가쿠. 음악입니다. 캐, 탁정, 게, 키, 게. 자, 키는 가키쿠케코. 그래서 겐키, 겐키, 겐키. 오겐키 데스까 들어갔죠? 거기 인사말에 들어가는 건강, 뭐 잘 있음, 안녕함, 온가쿠 음악, 한코쿠 한국, 링고 사과.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이응 발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니은하고 이응의 중간 발음은 요게 뭐가 왔을 때, 자, 아, 하, 야, 와, 행이 왔을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밑에는 좀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볼게요. 가져왔는 단어로서, 자, 태의 탁점, 네, 와, 와입니다. 와. 이랬을 경우에, 자, 네, 한글로 표기를 해볼게요. 니은하고 이응의 중간 발음은 이응하고 니은의 중간 발음 같겠죠? 자, 와. 근데 이거 여러분, 전화예요, 전화. 전화라는 단어는 일본물을 조금이라도 접해봤던 학생들은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다들 하고 있죠? 댕화, 댕화. 얘가 한 벽을 가지기 때문에 발음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댕화, 댕화, 댕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물론 개인차로 댕화라고 하는 학생도 있겠고 댕화 이런 학생도 있겠지만 굳이 힘들게 댕화라고 발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댕화, 댕화 하다 보니까 이응이 좀 더 강하게 발음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응하고 니은의 중간 발음은 결국 이 발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본인들도 자기들의 언어를 최대한 입이 편하게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그 발음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응하고 니은의 중간 발음은 학생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소리를,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고 발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발음을 듣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끄고 이제 입 모양만 보면 저 사람이 이응을 말하나 니은을 말하나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그 모르겠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니은이야, 아니야 니은이야 라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라고. 자, 전화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니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덴덴덴덴덴 와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엮이는 거예요. 댕와, 덴와 불편하게 하지 않고 댕와. 이 발음이 중간 발음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응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카, 바, 자, 가방. 물론 단어는 뒤에 조사나 뭔가 다른 단어가 같이 접속이 되면은 발음은 약간 변동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아하, 야, 와행 또는 응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중간 발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응 발음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가 본가 들어가기 전에까지 꼭 설명을 들어야 되는 발음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장음입니다. 너무 많죠, 종류가 많은데 한 번은 다 설명을 듣고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장음이라는 건 여러분 길장자의 소리음자예요. 장음은 말 그대로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장음은, 자, 장음은 기름을 말하는데, 일본어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근데 아이우의 오는 5개의 글자였지만은 그 아이우의 오를 가지고 축으로 밑으로 쭉 쓰여 있는 글자들은 모음을 포함한 자음에 해당이 되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이라고 설명을 했죠. 아단이 뭐예요? 다시 아, 가,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셔도 그 안에 아음이 있습니다. 이음이 뭐예요? 이, 기, 시, 지, 니, 히, 미, 리. 느껴지죠? 우음이 뭐예요? 우쿠스춘 누무루, 유루. 이런 거. 이런 거를 그 아이우에 오라는 그 모음을 포함한 자음과 그 모음을 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단의 글자가 왔을 때 장음이 뭐냐라는 건 아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단의 글자가 왔을 때 뒤에 연결되는 장음, 기능은 이입니다. 우단은 우입니다. 에단은 에입니다. 오단은 오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 길게 빼보세요. 나, 아만 남습니다. 뭐 할까요? 소, 자, 길게 뺍니다. 소, 맨 끝이 오만 남죠? 당연한 거예요. 아단의 장음은 아, 이단의 장음은 이, 우단의 장음은 우, 에단의 장음은 에, 오단의 장음은 오. 네. 이 장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아단에 아가 오는 단어로서, 자, 오, 바, 상, 오, 바, 아, 상. 느껴지죠, 여러분? 장음이 뭡니까? 장음이 오, 바, 아음. 아음에, 그죠? 요건 장음이 없어요. 지금 비어있잖아. 상. 얘는 바, 아. 요 장음이 있죠, 지금? 요게 장음입니다. 요렇게 나오는 장음의 발음을 자, 오, 바, 아, 상이라고 하지 말고 장음은 길게 빼라. 발음을 길게 빼라. 장음의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오바상, 오바상, 오바상. 위에 거는 오바상, 오바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오바상은 친척 아줌마. 그래서 이모, 고모, 작은 엄마, 뭐 그런 큰엄마 이런, 그죠? 내지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아줌마. 근데 오바상은 할머니죠. 할머니예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단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2단도 또 얘기해 볼까요? 똑같이 오, 지, 상, 오, 지, 이음, 이, 장음, 상. 자, 이 경우에도 오지이라고 발음을 확실히 해주는 게 아니고 길게 빼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할아버지입니다. 오지상, 오지상, 오지상. 근데 위에는 없어요. 오지상, 오지상, 오지상. 마찬가지 오지상, 친척 아저씨. 좀 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아저씨, 친척 아저씨. 내지는 친분이 두터운 가까운 아저씨. 근데 할아버지. 자, 자음이 있고 없고에 여러분 거의 20-3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에 대한 호칭 이런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다른 단어에도 자음이 있을 때는 확실히 길게 빼주고 자음이 없을 때는 짧게 해주는 발음에 신경을 씁니다. 자, 지웁니다. 우단의 장음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그 호칭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단의 장음 같은 경우에는 자, 유, 우,
자, 유예요. 우음이에요. 우음이에요. 장음입니다. 자, 장음 없습니다. 우음에 장음 우 있고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자, 밑에 거 유키, 유키, 유키. 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유키. 근데 위에는 뭐냐면 용기예요. 유키, 유키. 단어예요. 하늘에서 눈이 와요. 아, 유키 우테이마스. 눈 내리네요. 이래야 되는데 순간 뭔가 포인트를 놓쳐서 아, 유키 우테마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제가 말실수를 했거나 웃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듣고 있다 그러면 뭐지?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장음이 있고 없고는 단어가 바뀌니까 항상 이제 발음을 할 때 장음을 신경 써 주십시오. 자, 에단의 장음의 에, 그 다음에 오단의 장음이 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에단의 장음이 에가 말고 여러분 또 이가 있어요. 아,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단의 장음이 오가 말고 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잠시 볼까 싶습니다. 두 단어를. 자, 에단의 장음에 이가 있는 건 여러분이 두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단어 새, 새, 이. 자, 새, 새, 사시스세소 사행 니은 발음이에요. 두바. 자, 얘 애음인데 얘가 장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일본인들이 센세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죠. 발음을 할 때 뒤에를 길게 빼줍니다. 쓰기는 이라고 쓰고. 어떻게 발음합니까? 센세라고 하죠. 센세, 센세. 자, 좀 전에 얘기 들었다시피 장음은 막 길게 빼준다. 긴음은 길게 빼주는 발음이다. 근데 에단의 장음의 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에단의 장음 이는 일부러 발음을 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일부러 발음을 안 하려고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에단의 장음에 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단어를 외우고 할 때 아니면 발음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단의 장음의 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안 들려요. 얘는 그래도 가끔씩 들려요. 내가 생각해도 들려요. 근데 얘는 정말 안 들립니다. 자, 어떤 단어를 갖고 일단 에단의 장음의 이는 센세 하나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단의 장음의 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오단의 장음의 오예요. 오가 되겠습니다. 요거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명칭입니다. 명칭이에요. 볼게요. 보세요. 자, 요거는 오라는 글자 뒤에 그냥 오라는 글자가 한번 더 왔는데 알고 보면 크다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오음의 장음이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크다라는 단어 공부할 때 오키라고 공부를 해요.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이 오 발음은 뭐 앞쪽에 뭐 코가 오더라도 토에서 정말 오가 길게 빼면서 일부러 발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들리기 때문에 길게 뺐기 때문에 아는데 밑에 거 보면 코 오음인데 뒤에 우가 왔어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발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살려보면 고행 이렇게 됩니다. 아직 이상하다고는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이상합니다. 공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길게 뺍니다. 왜? 장음이기 때문에. 무슨 장음? 오단의 장음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쓰기는 고행이라 쓰고 발음은 고행
고행이라고 해요. 많이 어렵죠, 이거는? 이건 많이 어려워요. 단어 외울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일본어를 아는 한국인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을 때는 보통 요런 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듣고 쓰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왔는 학생은 본인이 일본어 레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공부를 해왔는 학생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시키기도 합니다. 단어 외울 때 신경을 씁니다. 자, 오, 토, 우예요, 우인데 장음이에요. 빼야 돼요. 상. 자,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발음을 길게 빼기 때문에 오토상이 돼요. 여러분이 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아버지라는 발음을 들을 때 오토상 못 들어봤죠? 길게 뺍니다. 오토상, 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음이 다 5단에 해당하는 장음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그 본과 단어나 문장을 접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 발음들이었습니다.